봤다고 착각할 만큼 익숙한 그러나 낯선 종지부. 영화 애호가로서 특히 SF 액션 장르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모두 섭렵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리즈의 가장 최신작인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만큼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포스터 속에 등장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의 모습은 너무나 친숙한데 정작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기이한 경험이었죠. 아마도 그동안 쏟아져 나온 수많은 터미네이터 속편들이 주는 피로감과 워낙 유사한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소비된 탓에 보지 않았음에도 이미 본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영화가 내가 놓쳤던 혹은 외면했던 시리즈의 진정한 마지막 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설이 된 1, 2편과 아쉬움만 남긴 후속작들의 굴레. 터미네이터 시리즈, 특히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연출한 1편과 2편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디스토피아적 미래관과 액체 금속 로봇 T-1000이라는 시각적 충격은 전 세계 관객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전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후속작들은 하나같이 전작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가 복제 수준에 머무르며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뻔한 시간 여행, 반복되는 추격전, 그리고 억지스러운 설정들은 시리즈의 명성을 갉아먹기 충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크리스천 베일이 존 코너로 보낸 미래전쟁의 참상을 묵직하게 그려냈던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의 시간 여행 틀을 벗어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진지하게 탐구했던 그 시도가 흥행 실패로 이어져 후속편이 무산된 점은 지금 생각해도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조 제임스 카메론의 귀환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다. 그렇게 시리즈가 표류하던 중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제작 단계부터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시리즈의 창조주인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자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연출하지 않았던 3편부터 5편 제니시스까지의 내용을 모두 부정하고 이 영화가 터미네이터 1을 잇는 진정한 적통 후속작임을 천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관은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장의 선언은 죽어가던 시리즈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데드풀을 통해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액션 연출을 선보였던 팀 밀러가 감독으로 합류하면서 올드한 시리즈의 트렌디한 감각을 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린다 해밀턴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뭉클하지만 짠한 재해. 무엇보다 팬들을 열광시킨 건 사라 코너 린다 해밀턴의 복귀였습니다. 그녀 없는 터미네이터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았기에 백발의 전사가 되어 바주카포를 들고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전율이었습니다. 영원한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와의 재해 역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공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두 배우가 과연 예전만큼의 파괴력 있는 액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 노장들의 투혼이 자칫 안쓰러움으로 비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한편으로는 흐르는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낸 노쇠함이 묻어나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대 속에 가려진 불안, 왜 극장으로 향하지 않았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판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개봉 당시 극장을 찾지 않았을까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익숙함이 주는 권태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돌았고 원년 멤버가 뭉쳤다 한들 결국은 또다시 미래에서 온 로봇이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구형 로봇이 그를 지키는 술래잡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CG 기술이 발전하고 감독이 바뀌어도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가진 태생적 스토리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영화의 흥행 실패라는 결과로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영화, 충격적인 오프닝과 뒤바뀐 미래. 케이블 TV를 통해 늦게나마 접한 영화는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전개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시리즈의 핵심이자 인류의 구원자였던 존 코너를 허무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는 전작 터미네이터 2에서 사라 코너와 존 코너, 그리고 T-800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미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설정이었습니다. 존 코너가 없는 세상에서도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었고 스카이넷 대신 리전이라는 새로운 AI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설정은 기존 팬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파격이었습니다. 사라 코너가 심판의 날을 막았음에도 또 다른 형태의 디스토피아가 도래했다는 것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시리즈의 비관적인 테마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자와 수호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다. 존 코너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인류의 희망되니 나탈리아 레이에스가 등장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 온 수호자 그레이스 맥켄지 데이비스가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레이스가 완전한 기계가 아니라 신체를 개조한 강화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기계적인 차가움 대신 인간적인 고통과 감정을 느끼며 약물 투여를 통해 일시적인 폭발력을 얻는다는 설정은 기존 터미네이터와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또한 남성 영웅 서사에서 벗어나 할머니 사라, 엄마 격인 수호자 그레이스, 딸 격인 지도자 데니로 이어지는 여성 3인의 연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시도로 보였습니다. T-800의 인간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빌런 레브-9.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연기한 T-800 일명 칼의 설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기계가 목적을 이룬 후 인간 사회에 스며들어 가정을 꾸리고 인간의 감정을 학습하며 늙어간다는 설정은 시리즈 중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편의 메인 빌런인 레브-9군 액체 금속과 고체 골격이 분리되어 2인 1조처럼 싸우는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터미네이터 2의 T-1000이 주었던 공포나
터미네이터 3의 T-X가 보여준 기능적 다양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기술적 진보만 있을 뿐 새로움은 부족한 캐릭터였습니다. 결국은 반복된 역사, 화려했지만 공허한 피날레. 영화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액션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무엇이 새로운가? 라는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라 코너의 등장은 반가웠지만 그녀의 분노는 소모적으로 느껴졌고 새로운 캐릭터들은 존 코너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카리스마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했다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영화는 터미네이터 2의 서사 구조를 답습하는 리메이크에 가까웠습니다. 관객들은 더 이상 똑같은 패턴의 추격전에 열광하지 않았고 이는 전 세계적인 흥행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야심차게 기획했던 새로운 3부작 프로젝트가 이 영화 한 편으로 백지화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냉정한 평가를 방증합니다. 안녕 터미네이터. 이제는 정말 보내주어야 할 때.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제목 그대로 시리즈의 어두운 운명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시리즈를 확실하게 끝내는 종지부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이라는 두 전설을 한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스카이넷의 서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긴 잠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리부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T-800의 엄지척과 함께했던 우리의 추억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박수칠 때 떠나지 못해 씁쓸한 뒷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시리즈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냅니다.